자,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썰은 우리 어제 고민 사연 보내주신 베드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 혹시나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결혼하기 전 동거가 필수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 동거가 나쁘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뭐 동거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는 걸 별로 좋아하실 분들이 어, 별로 없는데, 근데 요즘에는 어, 동거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고, 이제 결혼하기 전 동거는 꼭 필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묻겠습니다. 결혼 전에 동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베들레님은 당연히 필요하다 얘기하겠고, 거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같이 살 필요 있나? 나중에 살림 합치면 그때 가서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시골리고 살면 되지. 왜 동거할 필요가 있냐?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니까 미리 깨닫는 게 좋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무조건.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필수라고 본다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베들리님은 결혼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동거를 갔었고요. 물론 파혼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거기님 같은 경우는 결혼에 성공한 케이스죠. 그러면 그 결혼을 전제라고 했을 때 누가 결혼을 전제로 꺼냈습니까? 그러니까 동거한 전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한 이제 전초 단계로 말을 했잖아요. 그 남자분이 꺼내신 거예요? 아니면 여자분이 꺼내신 겁니까? 난 그것도 궁금하네. 양쪽이 다 꺼낸 건가? 서로 어차피 결혼할 건데 미리 같이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서로 결혼 생각이 있었다고요? 일단 그 상대방 무조건 결혼 생각이 있었겠네요. 네. 님 같은 호구가 없었기 때문에. 요즘엔 그래도 대부분 동거가 필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와이프가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동거가 왜 필수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제가 둘 다 해본 거 아닙니다. 결혼도 안 해봤고 동거도 안 해봤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동거가 무조건 필수다. 특히 남자분들이 동거 해봐야 된다. 같이 한번 살아봐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거 인정하십니까? 살기 전에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알겠다. 아니면 살아봐야 꼭 알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연애하거나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몰랐던 것들. 데이트할 때는 전혀 안 보이는 것들. 사실 연애는 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극히 일부분만 보잖아요. 일부분. 근데 동거는 그 사람이 거의 모든 걸 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식사 습관,
소위 패턴, 집안 관리 등등 연애에선 도저히 볼 수가 없죠. 근데 살면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동거를 하면 뭐 베르리님이나 여시 거기님 아시겠지만 어디 넓은 집에서 동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동거하시는 분들 다 뻔할 겁니다. 원룸에서 동거하잖아요.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을 뭐 공유하면서 안 부딪힐래야 안 부딪힐 수가 없잖아 이게. 예. 뭐 생활 습관, 소위 패턴, 그리고 뭐 식사 습관, 그리고 위생 상태, 집안 살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안 부딪히고 싶어도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동거할 때 뭐 투룸 같은 데 동거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까? 보통 다 원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동거를 할까요? 왜 동거를 할까? 그냥 남녀가 외로워서 동거합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결혼을 저질한 동거는 왜 그런 거예요? 혼자 살면 돈이 많이 깨지니까 동거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살면 돈이 많이 깨지니까 그래도 한 공간에 둘이 같이 살면 월세 반으로 굽고 식비도 좀 굽고 하는 게 있으니까 뭐 세금이나 반띵씩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반 직장인이 뭐 자취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깨지잖아, 맞죠? 혼자 자취하면 사실 돈 모으기 힘들잖아요. 근데 둘이서 이제 같이 살면 아무래도 이제 방세도 반값이고 뭐 공과금도 반값이고 뭐 식사도 혼자 해먹을 같이 해먹으면 되니까. 예. 그리고 모텔비도 붙고요. 그리고 데이트비도 붙잖아. 이게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죠? 동거하면 보통 데이트, 그러니까 밖에 잘 데이트 안 가잖아. 집안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거하는 걸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동거를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데이트잖아, 맞죠? 그냥 집에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데이트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꾸미러 한다, 꾸민다거나 어디 뭐 근사한 데 간다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 그 집안에서 다 해결하잖아, 맞죠? 그리고 와이프도 집에서 벗어나서 개인 공간을 두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의 장모님하고 같이 방 하나 봤다고요.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마련한 거죠? 그 개인 공간에 대한 비용은 누가 마련한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게 누가 마련해 줬냐? 본인이 마련했냐? 아니면 거기님이 도와줬냐? 그런 것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단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는 장점을 파악하기보다 장점을 파악하기보다 단점을 파악하는데 동거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점은 이미 연애할 때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면 동거할 때는 뭘 보냐 하면 이 사람이 연애 때 안 보여줬던 그런 민낯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민낯의 상당 부분은 단점이죠. 그 베를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공감하시죠? 사실 장점을 보려고 동거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보기 위해서. 약점을 보기 위해서. 왜냐?
동거하게 되면 서로 눈치 볼 것도 없고 서로 그렇게 이제 연애 때처럼 막 그렇게 서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맞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제 막 뭐 어떠자 한번 보고 온 게 아니라 그 매일 보다시피 하니까 뭐 퇴근에 거의 같이 있다시피 하니까 뭐 신경 쓰고 뭐 눈치 보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그 단점이라는 거는 뭐 이 사람이 집에서 뭐 역할 분담을 했을 때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특히 이제 동거할 때 보통 그런 걸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서로 이제 뭐 청소나 집안일 같은 거 했을 때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밸런스가. 근데 보통 보면 밸런스가 딱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쪽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잖아요. 베를린이처럼. 그럼 한쪽이 전담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 단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많죠. 베를린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살림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갖가지 필요한 거는 내가 다 구비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다 건사하는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다 단점이지, 다 단점. 혼자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밥도 안 해, 돈도 안 벌어. 네.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양보도 중요하고 배려도 중요하지만 동거도 마찬가지로. 근데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를 받으면 나도 뭔가를 해줘야 돼. 맞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춰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이 계속 일방적으로 이제 불이익 당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연애 때 좋았던 그 콩깍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유지가 돼요? 벗겨지겠어요? 벗겨지죠. 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결혼 생활을 미리 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거도 어떻게 보면 사실혼 아닙니까? 법적에서는 결혼만 그 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동거도 혼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이제 동거를 사실혼이라고 해요. 사실혼. 물론 이 법적 효력과 어떤 그 영향력은 결혼만큼 미치지 않겠지만 법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동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동거나 뭐 결혼 생활이나 같이 살고 같이 부대끼고 하는 건 똑같죠. 저는 미리 체험해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리. 물론 결혼 생활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식 같은 거 올리면서 할 수 있겠지만 맨날 또 남녀 사는 건 똑같잖아요. 결혼이든 동거든 똑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결혼 생활하면 이런 걸 부딪히겠구나. 이 사람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어, 이 사람이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구나 거 미리 파악할 수 있잖아. 그 전에 파악이 안 되다가. 그래서 서로 조율한다고 맞춰 나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가장 네 번째. 사실 1번, 2번, 3번은 그냥 깔아주는 거고요. 4번은 우리 베를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베를린 잘 들으세요. 이거죠. 4번.
결혼 이전에 걸러야 할 사람을 걸을 수 있다. 꼭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가야겠지만 그 가는 것도 서로 잘 맞아야 가는 거지. 잘 맞지도 않는데 서로 사랑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들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험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4번 해본 사람으로서. 결혼 이전에 걸려야 할 사람을 걸러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동거하면서 이 사람과 서로 나도 단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그 사람한테 못 해주거나 그 사람이 싫어할 만한 행동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조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보면서 한 일부터 보면서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맞춰 나가면서 이 사람하고는 좀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해서도 그렇게까지 크게 싸우진 않겠구나. 싸우지 않겠구나. 서로 좀 양보하고 이해하면 그래도 힘들겠지만 결혼 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겠구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 맞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마음에 든다? 절대 없어요. 애초에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과 나한테 안 맞는 게 있고 이해 못하는 게 있고 좀 틀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배려한답시고 이제 맞춰 나가고 인정해 주는 거죠. 약간의 차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죠. 약간의 차이. 그리고 각자의 취미 생활이나 각자의 어떤 그런 음,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은 존중해 줘야 되잖아.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람과 앞으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해도 괜찮겠구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 준다면.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결혼까지 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혼까지 갔다 섬 치더라도 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죠. 도저히 안 맞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대화 안 통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나를 어떤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단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취급하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계산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이렇게 살면 앞으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어져야죠. 갈라서 해야죠. 만약에 내 집이다. 꺼지라고 해야죠. 나가라고. 짐 싸들고 나가라고 해야죠. 만약 내 집에서 못 만났다. 어, 당장 짐 싸라고 해야죠. 쫓아내야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베들리님. 안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찌저찌 참고 결혼까지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야. 이거를 미리 캐치한다는 거, 결혼 이전에. 미리 잡아낸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약간 잠깐 불행한 게 낫지. 평생 불행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혼 이전에 걸려야 할 사람 못 골라가지고 결혼 생활에서 계속 괴로운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괴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남들한테 행복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불행하고 집에서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도 안 해주고 존중 개뿔,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 맨날 상대방 무시하고 그런 집안 없을 것 같습니까? 나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 대한민국에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냥 밖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다 참는 거죠, 그냥. 그게 어떻게 좋은 결혼 생활이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결혼했냐? 동거를 안 했으니까. 동거를 안 하고 그냥 결혼해서 어떻게 살면 가능하겠지. 내가 이해해주면 이 사람 또 바뀌겠지. 뭘 바뀌어? 사랑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랑으로도 극복이 안 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베를린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 또 좀 더 많이 좋아하고 좀 더 배려해주고 더 신경 써주면 저 사람도 내가 그만큼 신경 써주고 사랑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바뀔 거야. 개소리입니다. 천하의 개소리예요. 베드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뀝니까? 님이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맞춰주고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니까 바뀝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권력 삼아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못 고쳤어요. 여러분 이건 사랑으로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된다니까. 연애 단계나 동거 단계에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 발견되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좀 더 맞춰주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바뀔 거야. 안 바뀝니다. 안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다. 걸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 골라가지고 결혼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남들한테는 얘기 못하면서 힘들다는 얘기 못하면서 참고 사시는 분들. 말이 결혼이지 이건 뭐 지옥이죠, 지옥.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야 결혼해라. 어? 호레비를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는 이런 뻘소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혼까지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혼보다 파혼까지 가는 게 서로한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파혼은 우리가 이력이 안 남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애를 출산하지 않았잖아. 그 전까지 안 갔으니까 충분히 서로 각자에게 가고 피해 안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파- 동거는 뭐 법적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 분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내가 앞으로 뭐 다른 사람 만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거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시고 거릴 사람 고르고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결혼까지 가시고 해가지고 음, 되도록이면 좋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좋겠죠. 겉으로 봤을 땐 좋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꼭 판단하시고 아니면 그 단계에서 걸러내시고 해가지고 서로 인생을 보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